안녕하세요, 배현약사입니다. 이름으로 한약재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맹문동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맹문동탕은 기침에 아주 효과가 좋은 제제인데요, 과연 어떠한 기전으로 효과를 나타내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제제는 바로 맹문동탕이라고 하는 기침에 아주 효과적으로 쓰는 처방입니다. 맹문동탕은 이름에서 알 수도 있듯이 보리맥, 그리고 문문, 겨울동 이름을 갖고 있는 맹문동이 주약이 되겠고요. 그거를 탕으로 만든 약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맹문동탕을 알기 위해서는 이 맹문동에 대한 의미를 조금 더 알아봐야 하는데요. 맹문동은 글씨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보리맥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죠. 보리맥, 즉 맹문동의 뿌리는 껍질이 두꺼운 보리하고 같다 해서 보리맥이 이름이 붙었고요. 그리고 문자가 나와 있는데, 사실 문자는 요 원래 글자가 아니라 차조문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오리지널 글자입니다. 차조문이라고 하는 요렇게 생긴 글자, 되게 복잡하죠? 이렇게 생긴 글자가 원래 있는데, 이거는 차주기를 뜻해요. 차조문. 이거를 이제 쓰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는 문자로 사용한다 보시면 되겠고, 잎은 차조기와 같다 해서 차조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 동자가 쓰여져 있는데, 겨울 종자는 이 맹문동은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데 겨울에도 그 풀이 죽지 않아요. 그리고 겨울에도 푸르게 살아있다 해서 겨울 동자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맹문동은 겨울에도 살아있는 푸른 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차조기와 비슷해서 이 비슷한 것이 또 부추하고 또 비슷하게 생겼어요. 부추는 많이 아시죠? 그래서 부추 구 이름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겨울에 잘 살아남는다고 해서 이거를 인동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겨울에도 살아남는 거죠. 그래서 겨울에도 잘 견디는 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모양은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맹문동은 사실 관상용으로도 아주 많이 쓰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맹문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겨울에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에 그늘 있는 데서 되게 잘 살기 때문에, 그늘 있는 곳에 보시면 맹문동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보라색 꽃이 이렇게 쫙 펴 있는 경우,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맹문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푸른색. 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맹문동의 그 관상용은요. 실제 우리가 맹문동 탕을 알려면 이 맹문동을 알아야 되는데, 맹문동의 섭생을 우리가 살펴보면, 맹문동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한 줄기에서 뿌리가 겹겹이 난다. 보통 8개에서 12개까지 겹겹 이렇게 난다. 그래서 보통 8개에서 12개까지 뿌리가 생기는데, 뿌리가 이런 식으로 생겨서 굉장히 그 노란색 뿌리가 덩이줄기가 생겨 있어요. 덩이줄기 형태로. 그리고 잎은 한겨울에도 무성하게 푸르다. 이거는 뭔 뜻이냐면, 겨울에도 얘가 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즉 뿌리가 그 겨울에도 잎과 줄기에 아주 영양을 잘 공급한다. 그래서 이 뿌리가 겨울에도, 한겨울에도 잎과 줄기에 영양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 맹문동은 인체에서 영양을 공급하는 제제로 사용되는데, 이 영양을 어디로 공급하느냐? 바로 줄기와 잎에 공급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폐, 심폐, 흉 이런 곳에 아주 강하게 영양을 공급하는 제제다. 즉 맹문동은 섭생을 보면 바로 영양 공급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것이 작용하는 곳은 심폐흉, 주로 상초라고 부르는, 우리가 상반신이죠. 우리가 몸이 이렇게 있으면 주로 여기가 위고요. 이 상반신 쪽에 영양을 공급하는 제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아주 무난하겠습니다. 맹문동탕을 살펴보면요, 맹문동을 주약으로 해서 갱미, 그리고 인삼, 대추, 감초가 들어있습니다.
갱미와 인삼, 대추, 감초는 모두 진액이라고 하는 영양분을 공급하는 제제고요. 그리고 에너지를 공급하는 제제입니다. 즉 영양분과 에너지를 모두 공급하는 제제가 바로 맹문동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 반하라고 하는 약재가 들어있는데, 반하라고 하는 약재는 기가 상승하는 것을 내려줍니다. 즉 얼굴 쪽으로 기가 막 솟구쳐 오르는 것을 내려주면서 담음이라고 하는, 즉 찌꺼기를 제거해 줍니다. 즉 맹문동탕은 영양과 에너지를 공급하는 다수의 약물들과 기가 위로 상충하는 것을 막는 약물이 들어있어서 전반적으로 얼굴 쪽으로 기가 많이 상충해서 기침이 나는 증상을 가라앉혀 줍니다. 단 이 증상은 바로 기관지나 호흡기 점막이 건조해서 생기는 증상으로, 즉 이거를 우리가 음허라고 부릅니다. 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늘 음자를 쓰고 허는 부족할 허자를 쓰는데요. 영양 성분이 부족해져서, 즉 점막이 말라서 나타나는 증상에 사용합니다. 때문에 맹문동탕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이 건조 증상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즉 목이 마른다든지 입술이 건조하다, 그 다음에 목이 불편하다, 그러면서 가래가 적고 점도가 높은 이러한 상황에서 사용해야지 효과가 좋습니다. 맹문동탕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이 영양 성분들이 다수 들어있기 때문에 소화기가 많이 떨어져 있어서 설사를 한다거나 속이 더부룩한 경우에는 맹문동탕만 단독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제제와 병행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를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기관지 점막이 건조할 때 사용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고, 이렇지 않으면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즉 가래가 엄청나게 많거나 묽은 가래가 막 쏟아져 나오면서 기침이 나는 경우에는 맹문동탕증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양한 회사들은 이름을 어떻게 좀 정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방신약에서는 융패탕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네요. 윤자는 아무래도 이렇게 젖을 윤, 촉촉하다는 뜻을 쓰는 윤자를 쓰는 것 같고요. 그리고 패는 폐를 쓰는 거죠. 탕은 이렇게 탕탕을 쓰겠죠. 이름 아주 좋습니다. 폐를 촉촉하게 하는 약이다. 아주 정확하죠. 경방신약이 지난번부터 말씀드렸지만 이름이 아주 좋습니다. 아주 정확한 기전의 이름을 좀 쓴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제약회사를 6개 제약회사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6개 제약회사 중에서 제일 좀 이름이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신텍스 제약에서는 맥기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맥기는 보리맥자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 기기자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면 다른 거를 썼을 수도 있는데 그냥 맹문동탕의 기운, 보리의 기운 이래도 될 것 같습니다. 좀 노멀합니다. 아이월드 제약은 그냥 맹문동탕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쏘쏘입니다. 이건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정우제약 같은 경우에는 맥감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이거는 보리맥자에 그 다음에 여기에 감촉할 감자를 쓴 것 같습니다. 감기라는 뜻이죠. 그래서 맹문동탕을 사용하는, 감기에 사용하는 맹문동탕이다,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이것도 역시 좀 쏘쏘 무난한 내용입니다. 윤패탕만큼 좋은 것은 아니죠. 대부분 다 맹문동이라는 맥자를 다 이렇게 쓴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신약에서는 맥담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이건 좀 애매한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리맥자에 그리고 담담자를 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점도가 진한 이러한 가래를 갖고 있는 경우에 사용하는 맹문동탕이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이것도 역시 좀 쏘쏘 무난합니다. 한풍제약은요 맥그론이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이거 아무리 찾아도 모르겠어요. 맥은 보리맥자를 썼을 것 같은데요. 그론은 모르겠어요. 이거 영어 어민가?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요.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베스트 네임은 아무래도 이제 윤패탕인데 이게 아무래도 가장 정확한 기전을 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사용하는 처방이 바로 맹문동탕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고, 감기에 걸렸을 때, 특히 기침이 있을 때 효과적으로 사용해 보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맹문동탕 어떠셨습니까? 이러한 용도로 사용되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쓸 수가 있다는 점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는데요. 이러한 기전으로 사용되는 맹문동탕은 기침약이나 가래약과 함께 사용하더라도 훨씬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약국에서 만약에 기침 감기약과 맹문동탕을 같이 권해 주신다면, 이러할 때는 증상에 정확히 맞는다면 병용해서 사용하게 되면 훨씬 더 기침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십시오. 맹문동탕만 따로 쓸 때도 있지만, 맹문동탕을 사용할 때는 맹문동탕과 함께 다른 한약제제를 같이 쓰는 경우에도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체력적으로 많이 떨어졌다면 육미지황탕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염증성 증세가 심하다고 한다면 염증을 완화시키는 다른 약들과 같이 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맹문동탕만 먹어서 증상이 잘 완화되지 않는다면 다른 제제를 병용하셔야 되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실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맹문동탕에 대한 준비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한약 제제를 사용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